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광주경찰청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하루 만에 돌연 삭제됐습니다. 외압설 등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남에 이어 무안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전남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촛불 집회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주경찰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게시물이 돌연 삭제되면서 외압설이 번지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의 게시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광주경찰이 지켜드리겠다고 써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한 이 글이 게시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후 광주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고쳐서 올린 글에는 처음과 달리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과 사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청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설 등 외압설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외압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당일 열린 대책회의 당시 간부급 경찰관들 사이에서 본청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등 화제가 된 사진과 게시글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오가 삭제한 뒤 새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좀 그러잖아요. 민감한 시기에 또 이렇게 너무 이게 또 논란이 되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사진을 한 거죠. 광주지방경찰청장도 본청장과 촛불 집회 당일 집회와 관련해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삭제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집회에서 시민의 칭찬을 두려워하는 듯한 경찰의 대응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경찰이 지난 주말 광주 촛불 집회에서 등장한 횃불 시위를 입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는 광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5.18 당시 민주대성회를 재현해 분수대에서 횃불을 밝힌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이 국민의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자를 미화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집안을 미화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4일에 열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군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해남군처럼 철새로부터 옮겨진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금류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H5N6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해남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도 같고 충남과 전북 지역 야생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입니다. 영산강 바로 옆에입니다. 그 농가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3km 이내 전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3km 이내에 오리 두 농가에 대해서 33,200수를 긴급히 예방적 살처분을 들어. 서해안을 따라 철새가 다니는 지역은 현재 모두 피상 상태. 전남 도내에서 철새가 돌아오는 지역은 해남 고천암호와 영산호, 영암호, 영산강, 한평 대동 저수지입니다. 특히 전남은 나주와 영암에서만 1,093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기르는 등 국내 최대 가금류 사육 지역이어서 긴장감이 큽니다. 전라남도는 철새가 농가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그물망 정비를 서두르고 철새가 돌아오는 지역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인체에 감염된 사례와 관련해 무안과 해남을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고 항바이러스제 등을 나눠줬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그리고 동생 43살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전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완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대기업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래저래 수월치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싱크대에 부착된 자외선 살균기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싱크대를 살균하는 기기로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 매출 증대,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성장이 아닌 연관 기관들의 상생을 함으로써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은 올해 초 가전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이 완성품을 직접 만들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참여한 협력업체는 모두 5곳. 업체별로 의류 건조기나 해동 레인지, 만능 조리기 등의 생활가전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기획부터 출하까지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다 보니 일부 업체의 경우 완성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비가 엄청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돕기 위해 공동 브랜드명이나 제품 이미지를 개발 중인 광주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도 살리고 국내외 유사 상표도 피해야 해서 5개월여 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이제 3, 4월 이후부터는 그 제품별로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역 가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된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이 과거의 메이드 인 광주, 이른바 MIG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청년이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 227곳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은 5곳으로요,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이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부산 지역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11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올해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지난 4월에 발표한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요, 1,118곳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모두 48곳으로요, 전체 4%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뭐길래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적을까 궁금하시죠? 신입사원의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 2회 이하 야근 또는 월 1회만 주말 근무를 하는 복지 혜택이 양호한 곳을 말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시작하기로 한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사이의 셔틀 열차 운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 운행을 위해 코레일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과 운임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코레일의 인력난도 셔틀 열차 개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커다란 온도계가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때마다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돕기 그런 마음으로 또 기부를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뿌듯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올해 광주의 목표 기부 금액은 42억 5천만 원. 지난해까지 광주는 5년 연속, 전남은 17년 연속 모금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쌀이나 연탄 같은 물품 기부와 기부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긴급 의료비나 생계비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 사용지 시설에서 필요한 사업으로도 지원이 되고. 각 은행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나 ARS 전화, 언론사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의 지자체를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약 70여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장애인단체 회원과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